워럽 반갑습니다. 비트 갱서입니다. 현재 시간 2월 25일 오후 6시 6분입니다. 비트코인 4,694만원. 네, 벌써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일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일봉이 마감이 되면서 이 장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가 나와주면서 마이너스 9%까지 빠져주고 새벽간에는 저점 대비 고점을 계산해 봤을 때 최대 12% 상승폭까지 보여줬었습니다. 저도 아침에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전쟁이 끝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반등분을 좀 크게 보여주고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와주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찐반인지 지금 종목을 진입해야 되는지 이게 좀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좀 제 시드에서 30% 알트코인으로 좀 종목은 진입을 했고 바발란체랑 카이버 네트워크, 세타퓨엘 제 시드에서 10%씩만 소액으로만 진입을 했는데 네,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만 지금 좀 손실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마다 지금 거래량도 조금씩 상이하고 차트도 지금 저점이랑 고점이 조금씩 다른데 이 코인마켓캡에 들어가시면 비트코인을 들어갔을 때 이 비트코인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와주는 거래소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거래소가 바이낸스고, 그럼 바이낸스 차트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좀 종목을 진입을 했던 이유가 좀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줘서,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와줘서 좀 종목은 1차로 좀 진입을 했고, 좀 소액만 진입을 한 이유가 아직 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사실 저는 이 거래량을 보고 전쟁 이슈가 좀 해소가 된 줄 알았는데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좀 바이든 연설에 의해서 바이든이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줬는데 푸틴을 국제적 왕따로 만들 거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수출과 이 금융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반등, 완전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이유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가장 우려했던 문제인 이 스위프트를 제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기존에 밝혔었는데, 어제 바이든 연설에서 강력한 제재 방안으로 꼽혔던 스위프트 퇴출 조치는 이번 제재에서 좀 빠졌다라는 입장이 나와줬는데, 스위프트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스위프트는 유럽과 북미의 금융회사가 이 회사 간의 결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지급 결제망입니다. 약 1만 1천 개의 금융회사와 이 기업이 가입이 되어 있고, 여기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의 송금은 다 이 스위프트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스위프트를 제재를 했을 때 러시아랑 이런 전 세계 간의 이 결제망이 막히게 되기 때문에 정말 큰 문제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이나 원자재 값이 훨씬 폭등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이 우려했던 이런 스위프트 문제의 제재를 조금은 사그라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시가 조금은 회복세를 보여줬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바이든이 이 푸틴 우크라 전쟁 대가를 치를 거다, 하지만 미군은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또 뜬금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제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까지는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겠다, 뭐 이런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새벽 연설에서는 뭐 약간 좀 너네 마음대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크라이나에서가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정말 둘 다 손해볼 게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을 탓하면서 러시아가 전쟁으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키워왔다,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이 재정적으로 관리를 잘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키운 게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유가도 오르고 지금 인플레이션을 계속 키워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또 할 수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그토록 원해왔던 이 우크라이나라는 땅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좀 그런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런 손해보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익의 구조를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부텔린을 포함한 이 각종 이 인플루언서들이 푸틴에 대한 이 전쟁 결정에 대해서 수많은 비난, 심지어 이 러시아어로 트윗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러시아어로 말하면서 전쟁을 시작하기로 한 푸틴의 결정에 매우 화가 난다, 그리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서 이 안보가 없다는 것은 알지만 이 모두의 안전을 기원한다,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라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인명피해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빨리 이 내용이 좀 정리가 되기를 좀 기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 정부인 이 바이든이 어제와 같은 그런 연설을 보여주면서 이 물가지수를 크게 높여줬던 유가지수가 윗꼬리를 다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좀 잠재워줬고, 그에
따른 안전자산인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안전자산이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위험자산으로 불리고 있는 투자시장 나스닥 지수가 크게 반등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감해 주었습니다.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면 제가 오늘 오전에 이 거래량을 보고 종목을 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이 7개월 동안의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 이 7개월 동안의 이 한 사이클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의 거래량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추세를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상승이 나와주고, 이 거래량이 음봉거래량으로 나와줬을 때 하락이 나와주고, 여기서도 음봉거래량이 나와줬을 때 하락이 나와주고, 동일한 수치의 지금 거래량이 나와주었는데, 지금과 같은 이 음봉 거래량이 나와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현재의 지금 양봉을 유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같은 단기적인 추세를 변동시켜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거래량이 나와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종목 진입은 어제 나왔던 이 거래량을 근거로 시대에서 30%만 종목을 진입을 했고, 2차 진입 시기는 주봉상 양봉이 나와줬을 때 종목을 2차로 추가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봉이 주도하는 흐름이 가장 많이 나와주는 코인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음봉이 끝나주고 처음 양봉이 나와주었을 때, 음봉이 나와주고 첫 양봉이 나와주었을 때, 음봉이 나와주고 첫 양봉이 나와줬을 때 진입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도 음봉 뒤에 첫 양봉, 여기서도 음봉 뒤에 첫 양봉이 나와줬을 때 진입 근거를 잡게 되면은 첫 양봉 시가의 종목을 진입을 하고, 양봉의 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았을 때 내가 가져가야 되는 손실률은 마이너스 11%고, 반대로 하락이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의 수익률이 22%이기 때문에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좀 매력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양봉에서 진입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봉이 나와주어도 빠지는 그림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저가 라인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했을 때는 손익비적으로 상당히 괜찮은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종목을 진입을 한 거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주봉상 양봉으로 마감을 해 주었을 때 매물대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업비트의 기본 차트를 들어가시면은 보조지표에 봤을 때 볼륨 프로파일이라고 있습니다. 볼륨 프로파일을 들어가시면은 현재 지금 매물대가 어떻게 쌓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격대가 원화 기준으로 4,670만원대에 유지 중에 있는데, 현재 이 4,670만원대에 지금 매물대가 정말 강력하게 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양봉 마감을 해주면은 지금의 매물대를 지켜줄 것이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주면서 지금 현재 이 매물대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매물대를 다시 또 저항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여기서 저항을 받아주고 이 매물대를 뚫고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다음 매물대인 여기 매물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라인이 원화 기준으로 약 3,900만원 라인입니다. 여기 매물대를 이탈을 했을 때 이 다음 매물대를 3,900만원으로 본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여기 우리가 정말 강한 매물대라고 보고 있는 이 라인, 원화 기준으로 5,700만원 라인을 강력하게 저항을 받아주는 이유가 여기가 강력한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금 4,600만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했을 때 다음 지지 구간을 3,900만원 라인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도 보시면은 매물대가 좀 비어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서 보시면 이 매물대가 비어있는 라인에 이 받아줄 수 있는 매물대가 없다 보니까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는 그런 매물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현재 이 라인을 지켜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종목 진입 시기는 주봉이 양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원화 기준으로 약 4,600만원대를 지켜줬을 때 종목을 추가로 진입을 할 예정입니다. 거래량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라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이 종목 진입에 전체 시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대립 이슈가 가장 크게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러시아 지수도 지수가 어떻게 반토막 이상이 날 수가 있는지, 러시아 지수가 마이너스 50%까지 하락세를 보여주고 현재는 좀 약 반등 중에 있는데, 사실 이 하락폭에 비하면은 크게 반등을 보여주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빨간불이 좀 들어오고 있고 조금씩은 회복을 하고 있다, 좀 여기서 좀 긍정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이런데 우리가 좀 희망을 걸어봐야지, 좀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기대해볼 만한 수치는 맞다.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월달에 나왔던 이 저점 라인을 깨지 않고 위에서 좀 지켜주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좀 잡아가려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이버 네트워크도 종목을 진입을 한 게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이 지금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던 이 양봉을 기준으로 종목을 진입했는데, 사실 제 전체 시드의 10%만 진입을 했던 이유도 현재 이 라인에서 손절 라인을 잡았을 때
사실 손익비적으로 좋은 라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당히 물리더라도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적당히 물리면서 가져가려고 종목은 진입을 했고, 사실 세타필도 좀 동일한 관점에서 종목은 진입했는데 운이 좋게도 좀 수익이 바로 나와주어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 세타필 같은 것도 뭐 5% 10%만 수익 나와도 바로 그냥 짧게 매도로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주봉상 양봉이 나와준다면 저는 좀 한 번 더 괜찮은 반등세를 좀 노려보고 있는데,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현재 이 구간이, 이 라인이 이때의 수치가 5월에서 7월달 비트코인이 가장 최근에 약세장에 있었을 때의 테더 도미넌스 수치입니다. 현재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지금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 테더 도미넌스를 유지하는 코인 투자자들이 종목 진입보단 현금을 보유하겠다라는 성질이 높다라는 수치인데, 그렇다는 것은 현재는 매도 물량보다는 매수 물량으로 들어올 만한 수치가 높다는 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와 줬을 때는 괜찮은 알트코인 상승세는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좀 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종목을 진입을 할 때 최대한 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적은 시드로 유지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이 구글 트렌드 지표를 봤을 때 좀 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비트코인을 검색을 했을 때 투자자들이, 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검색을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17년도와 18년도의 고점 라인이고 이때가 21년도입니다. 구글 트렌드 지표만 보니까 언제 우리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비트코인이 고점 라인에 도달을 했을 때 우리는 반대로 이 비트코인 트렌드 지수가 고점에 향할 때 우리는 매도로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지금의 지표를 봐주셔야 됩니다. 고래 투자자들은 소수 집단의 높은 시드를 운영하게 돼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다수 집단의 낮은 시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많은 양의 지금 검색량이 나와 주었다는 것은 결국은 개미 투자자들이 검색을 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저점에 있을 때는 관심이 없고, 저점이었을 때는 관심이 없고, 고점에 왔을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돈을 버는 이 투자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래 투자자들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결국은 고래 투자자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많은 물량들을 받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유입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또 투자자들은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관심을 안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절호의 기회가 될 거고, 지금의 수치로 봤을 때는 아직 바닥권에 오지는 않았다. 트렌드 지표로 비트코인의 바닥권을 예측해 봤을 때 25포인트 아래권에서 유지를 하게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해야 될 때는 맞지만 아직까지는 지표상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체 시드를 다 쓰기보다는 전체 시드에서 약 30%에서 50% 정도의 수준으로만 유지를 하고 있고,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2022년도는 정말 다시는 안 올 우리의 기회가 되는 그런 해가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래 같은 마인드로 투자하시고 꼭 이 시장에서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로 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게 저도 더 많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